우리들의 시선으로부터 사회의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사 디렉터스 컷.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이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강윤지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다들 실감이 나시나요? 혹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몸소 변화를 체험하셨나요? 저는 10시 이후에도 카페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체감했던 것 같아요. 저는 11월부터 자유정의 진리 강의를 대면으로 들으면서 가장 큰 변화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대학 생활이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학교에 학생들이 막 북적북적 많아지는 걸 보면서 정말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모두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몸소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사 디렉터스 컷 3회차에서 살펴볼 주제는 바로 단계적 일상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 일상 회복은 어떤가요? 단계적 일상 회복 그 첫 번째 순서는 도대체 단계적 일상 회복이 무엇인지,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행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정확한 용어 사용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시점에서 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했을까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보다는 백신 접종을 늘리는 등의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보다 사망자나 중환자 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라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아나운서님은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의 단계마다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뭔가 단계마다의 차이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총 3단계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시? 네, 맞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11월 1일부터 체계 전환 운영 기간 4주와 평가 기간 2주의 간격으로 전환이 추진됩니다. 또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가 결정되는데 3차례에 걸쳐 방역 조치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단계에서는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 2단계에서는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는데 혹시 느끼셨나요? 저는 뭔가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신 줄은 몰랐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말이 위드 코로나랑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말이 더 익숙하신가요? 근데 저는 뭔가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뉴스에서도 더 많이 사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쓰여 익숙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이 단어의 사용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을 지양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왜 그 이유가 뭐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자체가 정확한 정의가 없어 너무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며 확진자 발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없앤다는 의미로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용어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우리 모두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보다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기자님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느낀 불편함이나 어려움 또는 어색함 같은 건 없으셨나요? 저는 대면 수업을 항상 원했지만 막상 대면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떨리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쵸.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어색한 것이 맞나 싶었습니다. 네, 기자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어색함과 또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뿐인데 저희가 왜 그럴까요? 머니투데이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 신경정신과 원장은 2년 가까이 원택트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일상 회복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일상이 어색하게 느껴지겠지만 행동과 생각의 유연한 변화를 통해 진정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기간이 일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단계적 일상 회복의 전반적인 개념과 이와 관련된 심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교 학생들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 알아볼 수 없겠죠? 이번 순서에서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서의 우리 학교 학생들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우리 학교에서 총학생회 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우리 학교에서는 제52대 총학생회장 4차 재선거가 시행되는데요. 2년간의 비대위 체제가 끝나게 될지 학생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장 선거가 벌써 이제 4회차를 맞이를 했군요, 재선거가. 그런데 정확하게 비상대책위원회와 총학생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똑같이 학생들로 구성되어서 학생을 대표하는 기구가 아닌가요? 2년 동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시행되다 보니 총학생회와 비상대책위원회의 차이를 헷갈리시는 학우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비대위는 총학과 달리 학생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학생회에 비해 제한적인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는 학생 자치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 여러 제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찬희 중앙비상대책위원장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학우들의 전체 뜻이 모인 총학생회가 아닌 만큼 중대한 주제들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이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권익단체이자 안전줄 역할을 해주는 조직이며 학내 민주주의의 상징이기에 필요성을 다들 알아주시길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번 총학생회장 선거가 2년간의 비대위를 종식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생 사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계적 일상회복이 학생 사회에 대한 정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지는 어려움 같은 건 없을까요? 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해 우리 학교의 경우 11월부터 50명 이하의 학생들이 있는 수업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대면 수업으로 전환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가지는 어려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학사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강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11월 변경된 학사 일정에 따라 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수업이 있다고 응답자의 52%가 답했으며 이 중 38%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혼합적으로 진행돼 대면 수업 전후에 있는 비대면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장소나 환경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특히 토론 수업처럼 소통하는 비대면 수업의 경우 대면 수업과 연달아 있을 때 학교에서 마땅히 들을 장소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응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희망찬 첫걸음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이번 방송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쉽지만 이번 CD컷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UBS 백국기 아나운서 조규빈이었고요. 오늘은 강윤지, 이현정 두 분의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